네, 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요즘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과 검진 한번 갔다 오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지인 거,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설계를 한번 또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그 퀸즈 대학을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은 강의는 부채에 관한 얘기였었거든요. 부채라고 하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 그리고 부동산,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꼭 나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이제 전화를 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네, 뿜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내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인지를 못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전화 오면 받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몇 년을 만난 지인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 너무 에너지가 뺏기고 너무 힘들고, 같이 만났어도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얘기만 하는 거죠. 자기 얘기만 하고 끊고, 전화가 왔어도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화도 안 하고, 전화 오면 그냥 받고 바쁘다고 하고 그랬더니 요즘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도 부채 같은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산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채 같은 교육은 우리나라 한국의 그 학교 교육 같은 것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교육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엄마들이 또 그 학원에다가 뺑뺑 돌리고 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채 같은 교육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 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 말하면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집 한 채를 사가지고 대출을 껴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을 갚느라고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은행에다 내는 이자가 우리가 지금 이 집을 월세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자가 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100몇만 원씩 100만 원 넘어가는 네, 집에서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동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월세로 주고, 우리는 좀 살기가 그렇더라도 조금 작은 집에서 적은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그게 훨씬 네,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면서 살면은 이것은 나의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마들 교육비를 줄여서 나에게 투자를 하고, 나에게 그 자산 같은 교육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 파워가 올라가면, 지금은 뭐 수입이 뭐 10만 원, 20만 원이었어도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자산을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키울 때 교육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빚을 내 가지고 한 출판사의 책을 전부 다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어떤 것이 부채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책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한 출판사의 책을 전부 다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하고, 그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내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되고, 내가 자산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비를, 그 학원비를 줄여서 차라리 나를 성장시키는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이자 대신에 작은 집에 살면서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그런 커뮤니티에 네, 이 교육비를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확고한 지식들이 들어와야 이것이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와 자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 키워드는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그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옛날에는 아이한테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에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좀 뭔가 이 심리가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무의식에 차곡차곡 저장됐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늦게 깨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그런 어떤 살았던 반평생을 그러한 심리로 살았던 것이 하나 둘씩 벗겨지기는 하지만 너무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구나. 지금 같은 어떤 패턴으로 PCM을 듣고 또 지금 제가 MF 케어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MF 케어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하루에 그때 준수 코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3개 정도씩 찍어보자. 그래서 연말에 몇백 개의 동영상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인지되고 인식되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감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자영업자 사장님들 만나는 건 그리고 지난번에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가서 써먹는 것조차도 다 씹어서 입에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가서 써먹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